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삶의 스토리가 궁금한 사람, 성공의 비결이 궁금한 사람, 이런 분들을 모시는 시간이죠. 성공 플러스. 이번 주 주인공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변창흠입니다. 네, 앞으로 닷새 동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신 곳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인데요. 예전에 SH공사라고도 많이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LH공사하고 헷갈리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이제 SH공사라고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9월 1일자로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해서 주택하고 도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서울 시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이제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기타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뭐 길 가다 보면 이제 SH빌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그 주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SH공사가 직접 건설했거나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십니다. 네. 사실은 SH공사란 말이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번에 이름을 바꾸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름이 영어로 풀면 이제 서울 하우징이란 뜻으로 서울 하우징. 예.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공기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글로만 명칭을 쓰게 되기 때문에 SH공사 예, 한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H공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발음도 좀 어렵고요. 더구나 SH공사가 주택만이 아니라 그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해서 이제 주택 외에도 이제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기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름을 들으면 이제 저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장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죠? 정확하게는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 11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요. 네. 지금 1년 한 10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셈이죠. 네. 그동안 어떻게 보람 있으셨어요? 어떤 일을 좀 성과가 있었다 말씀 자평하시나요? 뭐 스스로 말하기도 좀 쑥스럽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데 좀 많이 좀 역점을 뒀고요. 예. 많이 이제 기억하시지만 이제 뭐 하자라든지 또 민원, 또 뭐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제 비리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부채 문제가 공기업 문제 가장 또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택지 개발을 하고 하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거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좀 진정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기업은 앞으로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또 한편으로 이제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에 맞춰서 조직 개편했고, 또 적임자를 이제 외부에서 채용하기도 하고, 내부 이제 직원들을 발탁 승진해서 임용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또 제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셨죠. 네. 경제학자에서 이렇게 행정을 맡고 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으로 변신하시기에는 참 큰 용기가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토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도시 문제, 지역 문제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도시 문제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 정책을 이제 뭐 만들고 또 제안하고 이런 기간들을 꽤 오래 가졌었는데 뭐 전문가가 정책을 제안해서 이렇게 채택되는 확률이 아주 낮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로서는 좀 직접 한번 정책을 집행하고 또 실행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서울주택도시공사 그 당시엔 SH공사는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실무를 직접 이제 시민과 함께 또 현장에서 또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 점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아주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비전이나 아니면 특히 최근에 힘주어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도시를 기대하냐 이러면 사실 지속 가능한 도시 뭐 너무나 포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환경적으로도 뭐 서스테이너블하고 그래서 이제 건전하고 에너지 사용이 좀 최소화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자리가 충분하고 또 격차가 좀 최소화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적고 잘 이제 통합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은 그 공간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공간적 토대를 만들려 그러면 그 위에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중에서 주택을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구조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도시의 성격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내는 것은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디벨로퍼나 또는 이제 공공 정책가들이 또는 계획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민간에서 디벨로프 할 때 보면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이렇게 같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제 우리 공공 디벨로퍼라면 좀 이윤동계에서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아름답고 또 다른 시민들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공성이 확보된 디벨로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공공 부문으로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 기대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역할을 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성공 플러스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학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시 출자기관 CEO에 오른 인물이시고요. SH공사 출범 이후 최연소 사장, 또 SH공사 출신 첫 번째 사장, 여러 기록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변창흠 사장님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우리 어저께 그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사업계획을 제가 보니까요. 서울 리츠, 재정비 리츠 등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 재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리츠라는 말에 아마 이제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리츠라는 게 뭔가요? 네, 뭐 영어를 압축한 말인데요.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되는데요.
부동산 이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분들이 자금을 모아서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한 거죠. 개별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던 것을 모아서 회사 단위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리츠를 활용한 사업들이 주로 어디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네, 이 리츠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할 여러 이제 투자자들 또는 뭐 시민들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민간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공이 그 리츠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이제 예외적인 일로 이제 많이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공공 부분에서도 공공 임대 리츠라든지 그다음 뭐 뉴스테이라든지 뭐 새로운 방식으로 그 공공 자금의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제 새로운 이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SH공사,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하려면 투자를 하고 당장 떠나질 않고 50년, 100년을 이렇게 머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50년, 100년을 머물려고 보면 돈을 계속 투자해놓고 잠겨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잠겨 있으려면 몇 군데 투자하고 더 이상은 투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돈을 최소한만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민간 자본을 통해서 시민이든 또 이제 금융기관이든 이렇게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이 기능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주기만 하면 예. 공공성도 유지되면서 자금을 최소한만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율도 이제 높지 않으면서 예. 이 사업을 실행 가능하게 예. 하거든요. 수익성도 내고요. 네네. 근데 예. 민간 투자자는 자기 지분만큼만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공 부분은 이제 지분 외에 또 추가적인 기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이제 공기업이 들어가면 그 공기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리츠라고 해서 시유지나 우리 이제 주택도시공사 갖고 있는 토지를 시유지에 싸게 빌려주고 네. 리츠 회사에다 빌려주고 거기에 그 임대주택을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 재정비 사업 중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데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리츠 형태로 들어가면 그 미분양 주택 물량을 미리 회수를 하는 겁니다. 사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은 이 기본적인 구조만 갖고 있으면 뭐 수십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런 공공 디벨로퍼의 네네. 역할을 다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임대주택 공급은 우리가 주택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좀 더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우리가 주거 문제가 심각할 때 정부나 우리 같은 이제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 시장에 맡긴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뭔가 해야 된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를 좀 보조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주거급여라는 이게 있고 나머지는 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해 주는 정도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거복지 수단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공 임대주택은 이제 저렴하게 그 세입자들에게 또 주거 문제에 어려운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주거복지 서비스 비용은 높아지고 또 주변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런 비판 때문에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또는 계획이 있다 그러기만 해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한 6.2%좀 되거든요. 꽤 많네요. 시민들에게 예. 여쭤보면 한 10%좀 돼야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한 해에
한 16,000세대씩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획을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26년까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주변의 시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이 있죠. 네네. 아무래도 우리 지방 공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네. 통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양자가 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의 약 한 80% 이상을 이제 공급을 그렇군요. 하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용에는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주거 문제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만 청년들 또 특히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인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좀 요구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그 청년층을 위한 주택들은 희망 하우징이라고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 해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이 저층 주거지에서도 가옥주들이 보통 한 60세 이상 되는 이제 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제공해주면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네. 이제 공공이 지원해주는 그 대가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되 임대료 인상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을 서로 그 협상을 통해서 또는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서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주택 문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특히 도시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회 문제지요. 빨리 주거 문제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지금까지 말씀 나눴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학자에서 도시계획가로 변신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과 함께하는 성공 플러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얘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 도시 재생 또 주거 복지 뭐 이런 부분에 참 애정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도시 또는 개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서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예. 경제학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또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흥미를 좀 못 느끼고 있었는데요. 80년대 제가 중반 학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3, 4학년 되면서 부동산 이제 광풍이 상당히 좀 이렇게 커져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학부에서 레포트를 쓰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보통 생산의 3요소는 이제 노동, 자본, 또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이걸 안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이 토지를 가르치는 데를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은 데가 이제 환경대학원이고 서울대학교에. 그래서 환경대학원에 갔더니 아니 그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시골 출신인데 또 지역 개발도 있고 또 도시 관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지역 문제나 도시 문제 또 이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대학원에서 계속 도시 관련한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 문제를 주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경제학은 사실 공간을 좀 넘어서서 추상적인 그렇죠. 관계나 그 기능 간 연계를 공부를 하는데, 이 공간은 이 사회 문제랑 두 개 서로
별개로 돼 있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또는 이 공간이라는 게, 도시라는 게 우리 생활하고 정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을 좀 공부를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읽는 책들나 그 책 한 권이 뭐 굉장히 그 생각의 뿌리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진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 경우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트 쓰면서 토지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토지를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어떤 수업 시간에 토지 문제에 아주 관심 많은 이 선배가 그 선생님께 화폐 금융론 시간에 토지를 묻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분을 뵀더니 그 헨리 조지 협회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헨리 조지의 이제 진보와 빈곤 책을 소개받고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토지 문제가 이 자본주의에서 이제 너무나 근본적이고 또 사회 변혁에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든지 이게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됐고 그러면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전공자가 됐고 또 그런 토지 문제나 또 주택 문제를 담당하는 좀 공기업 사장으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헨리 조지, 과거에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 사장님 그 첫 직장이 SH 공사하셨다고 그래요? 그 환경대학원 졸업하시고 그럼 SH 공사로 입사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도 결혼한 상태고 좀 어려우면 또 있었고, 한편으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그 사회 간접 자본이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집 분야가 그 당시에 SH공사, 도시개발공사인데요. 거기 모집 분야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는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 이제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연구를 처음에 하셨군요. 예. 그 입사하셔서 초반에 맡으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셨어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사장이 됐을 때랑 좀 비슷하게 택지개발 사업 신규 지정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도시 외곽에 나대지가 있으면 이걸 개발하는 게 주 업무인데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는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을 찾는 겁니다. 사업 다각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이제 벤처 빌딩에 대해서도 제안하기도 하고. 벤처 빌딩. 네네. 그다음에 이제 SOC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는 SH공사를 떠나셔가지고 우리 옛날 이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금 서울연구원이라고 부르시죠? 이쪽으로 옮기셨나 봐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박사 논문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SH공사에서 이제 우면산 터널이라든지 벤처 빌딩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제안해서 그게 이제 우리 공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일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또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논문을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러니까 논문을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박사학위 없이 인생을 다 보낼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제가 그 사표를 하여튼 내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논문 쓰고 이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서울연구원은 뭐 선망의 직장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울 정책을 실제 한번 그 연구를 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서울연구원에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그 아주
그 보람있던 직장을 과감하게 사표를 내신 것이었군요. 이렇게 서울연구원에 계시다가 그러면 이제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뭐 사실은 어디 학교 옮기는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주변에서 많이 이제 권해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학교를 지원했는데 덜커덩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부동산하고 또 도시행정을 좀 가르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연구원에서 연구하실 때하고 학교에서 교수로 연구하실 때하고 뭐 좀 차이가 있으시던가요? 아무래도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이제 그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수가 일종의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또 사회에 대한 이제 봉사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교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사장님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SH 공사의 현업에서도 일하셨고 연구원에서도 일하셨고 학교에서 학위도 받으셨고 교수도 하셨고 이제 그 실행하는 부서의 총책임자가 되셨는데 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변창흠 사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 이번 주 성공플러스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한 곳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뭔가 좀 지친다, 힘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뭐 그만두고 싶다거나 뭐 쉬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게 좀 주어진 역할이 뭔가 이 사회에서 이제 필요로 하고 또 요청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좀 거부하기 힘든 요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또는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는 또 교육자로서 또 한편으로 또 사회 봉사자 또 책임 또 그 기여자로서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또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나에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역할들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기꺼이 좀 이제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강하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운동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한가하면 이제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절대로 한가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손에 끌려서 헬스클럽 네.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4년, 5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탁구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집 앞에 바로 탁구장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억지로 내면 또 내지더라고요. 네. 밤 10시에 갑니다. 밤 10시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밤 10시에는 뭐 이렇게 스케줄이 그렇죠. 없는 경우가 예. 대부분이니까 그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사장님께 좌우명을 여쭤봤더니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항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자. 뭐 그게 좀 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항심을 유지하고 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어디 있거나 누가 보거나 또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뭘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자기대로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철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것이 뭐 저로서는 살아가는 데 큰 지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쉬운 말 같아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정말 무섭고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 모시려고 이전에 하셨던 인터뷰 쭉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 아주 제 눈길을 끄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전 재산인 전세금 2천만 원을 빼서 아내를 유학 보냈다. 이런 일화가 나오던데, 야, 사실 그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단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참 이게 집사람 들으면 황당해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나 집사람이나 이제 그냥 그 가난한 집에서 그냥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의 결혼을 통해서 특별한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뭐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회는 좀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박사과정 수료했는 시기에 제가 유학을 좀 권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 번은 자르고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그때 다만 이제 장학금은 가면 이제 그 부분을 하겠다 해서 6년을 유학을 했습니다. 사모님 전공은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네네. 그때 자제분은 딸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예.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아이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큰 딸은 집사람이 데리고 가서 공부를 했고요. 아이고. 둘째는 이제 장모님이 봐주셨고 네. 그 생활을 6년을 했으니까 좀 잔인한 일이긴 하죠. 아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저희 지금 3일 동안 계속 집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 집을 어떻게 보세요? 뭐 집이란 사실은 그 삶의 공간이죠. 네. 그래서 사실 삶이라는 게 개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나와 또 이 가족 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모이면 이제 동네가 되고 마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모이면 이제 도시가 되는 것인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뭐 경제적으로 보면 자산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자산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하지만, 집을 도시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또 관계 형성의 이제 토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집을 봐야만 진정으로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누구에게 공급돼야 되고, 또 얼마에 공급돼야 되고, 또 이제 그 사는 기간 동안에 무엇이 보장돼야 되는가, 또 무엇을 갖춰줘야 되는가가 좀 명확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중학교 영어 시간에 홈하고 하우스는 다른 거다, 뭐 이거 배웠던 기억이 갑자기 네. 나는데요. 또 사실 집이라는 게 홈이죠. 우리 가족이 교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이게 재테크의 대상, 뭐 네. 언젠가 사두면 올라야 되는 재산,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뭐 과거같이 빨리 오른다거나 이제 뭐 이런 재테크의 대상은 더 이상 되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요즘 그 부동산 거래하는데 옛날엔 집이다 그러다가 방으로 해서 방을 소개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나 또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플도 있고요. 그 얘기는 젊은 분들이 집이 아니라 이제 방을 구하는 세대가 된 것이거든요. 뭐 이 분위기를 본다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서 소득에서 일부를 이제 지불하고 공간을 찾는 쪽으로 좀 유도하면 또 이제 부동산 쪽에서 또는 주택 쪽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곳이니까요. 네, 공공이 그 점에서는 좀 아무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제 주거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네.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의 활약을 훨씬 더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도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의 화두 KBS 해피 FM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성공 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 인터뷰라서요. 지난 나흘 동안 미처 제가 여쭤보지 못했던 질문들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역시 뭐 개개인에겐 집이지만 이제 그것이 모이면 도시가 되는데요. 저 이제 88 타고 이렇게 한강변을 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우리가 사는 주거의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꿈꾸시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미래의 주거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위해서 그걸 이제 연구하는 이제 팀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강변에서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가 이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것만으로 다 서울 전역이 됐을 때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저층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사업성이 필요하니까 이제 고밀화된 그 공간을 만들어내면 얘가 미래의 도시의 한 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도시라는 게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으로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이 개입하거나 또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이 발전하면 도시가 에너지를 또 생산하거나 최소한 균형을 맞추는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창의와 일자리가 좀 결합되는 주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가 단순히 나만의 공간, 나만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우러질수록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도시의 각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미래의 도시가 훨씬 더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의 또는 이제 사업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여러 도시들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도시가 좀 안정적이고 또 다양하고 또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설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요새 왜 이렇게 전세금은 자꾸 오르는 거야? 그죠? 요새 또 서울 지역은 부동산 값도 일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요. 앞으로 부동산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수치나 자료들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저금리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요. 서울 인구는 계속 빠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고, 또 한국 경제도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젊은 층들은 구매력이 떨어지고, 또 인구도 거꾸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높은 주택을 그 후속 세대들이 뒷받침해주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단 말이죠. 또 과거처럼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지수나 그런 지표들이 예측하는 방향을 완전히 비웃듯이
강남 지역이나 또 일부 지역에서 이제 높은 가격이 좀 형성되고 그게 상당 기간 좀 지속되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전세금 또 급격하게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거 수준이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토대가 되는 이제 물리적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이라든지 또 고용의 안정성이라 이게 지속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긴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연착륙을 위한 이 출구 전략을 조심스럽게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나치게 높아지면 결국은 서서히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좀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병행돼야 되고 그게 또 실효성 있게 또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이제 한편으로 주택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증식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주택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이 주거 안정에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사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자식을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 공공 부분이 주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진다면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투자적인 열풍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소득 부담 능력을 초월해서 사는 부분은 좀 최소한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무리해서 집 사고 빚 내고 이러는 건 그렇습니다.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됐다, 적게 공급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력으로 한다는 것을 어떤 정부든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거기 사는 분들이 내가 반드시 집을 사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을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줄여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공공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가계부채가 사실은 주택 문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뭐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책은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도시주택공사 변창흠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출연해서 여러 말씀 나눠주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또 말하면서 스스로 또 정리하는 또 많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역할이 주거 문제나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역할을 하도록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는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일반 이제 국민들 또 시민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모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